영화는 더 드라마틱하게, 드라마는 더 영화롭게 만나볼 우리만의 이중 탐구 생활. 오늘 만나볼 영화로운 드라마는 바로 진실과 거짓 사이, 유죄와 무죄 사이 멋대로 말고 법대로 해결하려는 변호사들의 이야기 두 편을 만나봅니다. 영화 재심 그리고 드라마 자백. 손해배상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 기필코 승소할 거란 호언장담과는 달리 패소한 변호사 준영, 선 넘는 의뢰인의 억울함이 치솟을 무렵 전화 왔어요. 전화 선배님 전화 왔어요. 잠깐만요. 예 선배님 안 들립니다. 사기꾼이 아니라 연기꾼. 전화는 핑계고 일단 큰 화를 면하고자 도망칠 구멍을 마련하는데, 하지만 사제까지 털어 준비한 재판에 패소하고 보니 돈 나올 구멍이 없었죠. 야 모창아, 오케이 같이 일하자. 뭔 소리야? 내가 니네 회사로 스카우트 나갈게. 어때? 야, 스카웃은 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너를 하는 거야. 뭉치 됐든 임마. 나만큼 임마 유능하고 이게 싼 인력이 있나? 그리하여 업계 가성비 최고라는 변호사 양반이 친구네 회사에서 맡게 된 첫 임무. 여기요? 여기저기 그냥 굴려다니는 무료 법률 상담. 한 분 더 계세요. 한 달 전에 예약하신 분이요. 이번엔 진짜 신청자의 집까지 찾아갔죠.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 한 분 계시네요. 구상금 소송 때문에 왔는데요. 하지만 그 한마디에 발끈!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10년 복역 후 출소한 이 남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들한테 줄 돈 없어. 나가. 지금 뭐 좀 오해하는 것 같은데?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갚아야 하는 그였지만 안 주겠어. 예? 아무도 안 주겠다고. 애초에 그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고백하죠. 그리하여 듣게 된 14년 전 이 남자의 억울한 이야기. 영화 비트에 나오던 우성 형님 좀 따라해보려던 청춘. 그런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보행자의 놀란 가슴도 잠시. 아니 보행자도 화낼 법한 상황인데 저거. 그저 피하는 게 수상하다 싶더니만 뭔가 기운이 쎄했죠. 아니나 다를까 새벽녘 발생한 택시기사 살해 사건. 현우는 곧장 신고 전화를 걸었지만 출동한 경찰은 저기 뭐 신고자인 현우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뒷좌석에 칼이 있다는 이유로 날이 선 경찰. 어째 기억이 좀 나냐? 저는 아닌데요. 가혹행위로 현우를 위협해 결국 진술서에 서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몇 장의 종이 때문에 판결하겠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조현우에게 15년형을 선고하겠습니다. 나 아니잖아 엄마. 누구도 듣지 않았던 그의 절규. 과연 이 고백으로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 이젠 고백 말고 자백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오후 2시면 생각난다는 이 남자, 신임 변호사 최도연. 네, 복선 배당 받았다고. 은서구 강도살인 사건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잔혹한 살인범의 변호를 맡게 된 것.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건은 한겨울 공사장에서 사체 한 구가 발견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놈의 수법은 잔인했고 모든 증거물까지 태울 만큼 철두철미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병 조각, 이를 바탕으로 추적을 시작한 경찰. 예, 은성이 찼어. 황령팀. 예. 지문 갑식 결과 나왔답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용의자 한종구, 서울시 은서구 산정로. 경찰은 놈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 곧바로 수배에 들어가지만 한종구 씨. 에헤이, 종구 집에 없고. 한종구! 잡아! 종구 상황 눈치챘고 그래서 막 달리고 좁은 골목길에 셀벌한 추격전이 벌어지고 격한 레이스의 끝은 그를 격하게 반기는 반장님 덕에 마무리. 그렇게 모든 정황이 그가 범인이라고 말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형량 협상 정도에 그칠 재판이었건만 전 죽이지 않았습니다. 뭐 갑자기?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생떼를 쓰는 용의자. 여기 조서에 모든 범행 사실을 시인한다는 한종구 씨 사인이 있는데요. 정말로 안 죽였어요. 진짜요. 믿어주세요. 그럼 제가 한종구 씨를 믿을 수 있게 제게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털어놓는 그날의 진실. 그날 제가 술을 좀 많이 먹어서요.
옆에 핸드백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핸드백을 그 안에 든 돈만 슬쩍 했다는 건데 그게 하필 피해자의 소지품이라 오해를 받았다는 것. 아, 이거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를. 도연은 그 말이 진실인지 현장을 둘러보기로 하죠. 사건 이후 잠겨있는 듯한 현장 철문. 누구요? 전 여기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네, 현장 좀 둘러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열리지 않던 문은 사실 앞으로 미는 게 아니라 옆으로 여는 미닫이문이었던 것. 그렇다면 한종구는 현장 검증 때 어떻게 했을까? 사건 당일 밤 설치됐다는 이 문을 옆으로 열었다. 아니, 직접 해봐서 알잖아. 다들 자네처럼 앞으로 밀거든. 나도 그랬고. 근데 그놈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밀고 들어가더라니까. 이곳이 처음이 아니란 반증.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말씀 좀 묻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 여기서 일한 적 있습니까? 그렇긴 한데 혹시 일했던 곳 좀 볼 수 있을까요? 최변은 한종구가 일했다는 작업장을 찾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는 방식이 똑같아. 그렇다면 한종구는 진짜 범인이 아닐지 우리 법원에서 만나요. 자, 이젠 재심을 준비하는 준영 변호사를 만나보시죠. 사건 조사에서는 택시가 스쿠터를 탄 범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 싸움을 하면서 이 칼에 찔렸다고 돼 있는데 뭐 상식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정확한 범행 시간을 추정하려면 택시가 멈춘 시간이 이게 중요한 거죠. 피해자가 일했던 택시 회사. 선생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도 않는데 왜 이러나 싶죠. 선생님 진짜 한 번만 더 하십시오 진짜. 산 사람의 억울함은 풀어야 하지 않겠냐며 그날 택시 미터기를 풀었더니 이거 누가 타체부르네? 에? 데이터를 지웠다고요. 못 알아보게. 보고는 가능한 거야? 꼭 이런 데서 나오면 하따 이 양반 운빨 좋으시네. 미션 임파서블이 파서블이 되더라.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재심인지 뭔지 되긴 되는 건가? 뭐 재판에 100%라는 건 없지만 이겨야죠. 10년은 깜빵에서 보낸 10년은 쌓인 게 많아 억울한 현우. 한결 뒤집기도 전에 마음이 뒤집혔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어? 야 이 새끼야 임마! 이 새끼가 진짜 사람 말하는데 진짜 콧등으로 쳐듣고 있나 진짜. 이 새끼가 확 그냥. 재판도 전에 한판 붙는 거 뭐야 이거 뭐 같은 벽끼리 왜 그래? 뭐 한번 할까? 하자 그래. 오케이. 그때 눈에 들어온 표지판. 하필 이곳이 14년 전 사건이 벌어진 그곳이었죠. 뭐야? 초식에 있냐? 초식에 있어. 초식에. 잘 지내? 그리하여 현우는 모의로 그가 했다는 행동을 재현해 보는데 타코메타에 기록된 택시가 멈춘 시간이 2시 8분. 범행 가능한 시간은 1분 40초다. 시비가 붙었던 상황부터 차 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과연 1분 40초 동안 범행이 가능할까? 아니 그래서 지금 몇 초인데 이게 제일 궁금해. 4분 50초?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경찰이 기록한 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가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진범 찾자. 자, 이제 준호집 말고 준호가 있는 법정. 증인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현장 검증 과정에서 범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 얘기를 하시나 본데. 변호인 측 신문하시죠. 철문에 관한 신문. 증인은 혹시 피고인이 설비기사로 일한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형사님도 가봤다면 피고 한종구가 미닫이식 철문에 익숙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건데 바로 이 지점을 최변은 파고들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건물 경비원의 말에 따르면 증인은 사진에 보이는 보일러실 문을 열어보곤 실망한 기색을 보였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혹시 범행 현장에 설치된 미닫이 문이 피고인이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문과 같은 방식인 것을 확인한 후 정황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보인 반응은 아닙니까? 팩트 폭격을 당하고 나니 할 말이 없어진 형사. 판결하겠습니다. 피고인 한종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말도 안 돼요. 아니, 저놈이 거기 있었다고요. 유죄가 한순간에 무죄로 뒤집힌 상황.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입장을 변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최변도 착잡한 마음을 지울 수 없죠. 그런데 이 상황에 난 그놈이 살인범이라고 확신해. 뒤끝 장렬하는 반장님. 말 몇 마디로 사람 죽인 놈을
그렇게 쉽게 풀어주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죠. 반장님 왜 이래요? 나 일해야 했다고요. 그로부터 5년 동안 잠잠하던 동네. 하지만 또 한 번 불길한 기운이 어두운 골목을 감싼다 싶더니 한 여인 뒤를 누군가 바짝 쫓기 시작하죠. 위협을 느낀 여인이 신고 전화를 하려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고 현장에 남겨진 깨진 병조가 이 시체 보니까 생각나는 사건 있지 않아? 사수 오빠 쓴 사건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잊어? 이름도 안 까먹었다 한종구. 금마 결국 강도짓거리 하다가 그 녀석이 언제 출소했더라. 가만. 슬픈 예감과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림이 없는 법. 역시나 사건 현장 근처 블랙박스에 포착된 이거 봐라. 맞네요 한종구. 야 오랜만에 봐도 징글징글. 놈의 컴백. 자백도 좀 있다. 컴백. 이젠 변호사와 의뢰인이 2인 1조 재심 도전기를 만나보죠. 물증이 가장 좋지만 물증이 없을 때는 증인. 그렇지. 있었어. 그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는 거요? 14년 전 실제 범행이 일어났던 시간과 함께 있었다는 얘 친구. 어서 오세요. 혹시 말이야. 증인 대줄 수 있을까? 잠깐 썸 탔던 사이였는데 이젠 커피만 타서 보낸 친구. 증인 제안도 물 건너갔는데. 현우야. 너 교도소 들어가고 3년 정도 지났었나? 친구가 알려준 이야긴 충격 그 자체였죠. 현우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아니 잠깐만. 예, 군산경찰서요. 진짜 살인범이 누군지 알아요. 예? 약천 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죽여본 놈이요. 누군가 진범을 제보했다는 건데 그놈은 지금 뭐하고 있는가 까보기 전에 차 문부터 까고 보는 현우. 엄청 오랜만이네요. 얼굴 많이 좋아지셨다. 그게 할 말이야? 그 밤 잠깐 스치듯 마주쳤던 두 사람. 아저씨, 제가 경찰 부를게요. 그러게요, 불러봐요.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는데 살인법은 오죽할까? 걸어마 나 살려라. 36개 주렐랑은 치지만 계단 36개도 못 오르고. 가로막힌 도주의 길.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넌 또 뭐냐? 나?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 자, 그럼 진실은 어떻게 묻혔을까? 한 사건의 살인범이 2명이라. 진범 소식에 뒤집힌 검경. 뭐들 하겠습니다. 그런데 윗분들 속도 모르고 눈치 없이 진범이 드라마 자백도 아닌 이 영화에서 나가 싹 다 자백했잖아요. 그냥 빵빵 갈라니까. 빵을 아무나 간다냐? 우리가 보내줘야 가지. 미국 부모하고 얘기 다 끝냈어. 정신병원 가서 푹 쉬라고. 그리하여 진실도 푹 묻혔는데. 변호사로 갑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안녕하세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TV입니다. 이젠 방송국 탐사 프로그램까지 동원돼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다 하니 불안해진 당시 수사관들. 14년 전부터 갈고 닦은 특기를 발휘하죠. 체포해. 온갖 요상한 죄목은 다 끌어다가 준영을 끌어가니 14년 전 그날이 떠올라 겁을 먹은 현우. 그저 바라는 건 억울한 누명을 벗는 것뿐인데 무엇이 이토록 서럽게 하는 것일까? 오직 진실만을 쫓는 두 남자의 뜨거운 진심. 영화 재심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사건의 진범을 쫓는 드라마 자백의 뒷이야기를 만나보시죠. 한종구의 은신처를 알아낸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놈을 긴급 체포합니다. 증거될 만한 거 사사시 뒤져. 그리고 발견된 결정적 증거. 팀장님. 혈흔이 묻은 그의 운동화였죠. 그리하여 변호사와 재심 재회를 하게 된 한종구. 혹시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요? 괜히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데. 그럼 그때 변호사님 제가 죽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무죄라고 변호해줬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똑바로 얘기해보라니까? 넌 진짜 똑바로 살아보라니까. 또 살인죄로 기소돼놓고 누구한테 큰 소린지. 한편 5년 전 한종구가 진범이라고 주장했던 형사 날인 제보할 게 있다며 도현을 찾아왔고. 최변 혹시 기억나나? 5년 전 양이란 살해 사건의 범행 도구. 일차로 둔탁한 용기, 2차로 깨진 병조각이었죠. 최변은 그게 어떤 병조각인지 알아? 제 기억이 맞다면
조서에는 병 종류까지 나와 있지 않았었는데요. 그랬지. 재판 후 한종구를 만난 형사. 한종구! 또 이러죠? 다 끝났잖아요. 딱 하나만 물어보자. 왜 하필 소주병을 고른 거냐? 미끼로 던진 말이었는데 소주병 아니고 사이다병. 제대로 물어버렸어. 아, 내가 안 죽였다니까요, 진짜. 아, 조서 어디에도 깨진 병 조각이라고만 되어 있었지. 병의 종류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 그 후 국과서에 감식을 의뢰했더니 이건 한종구가 범인이 아니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야. 무죄 판결 이후 끝났다고 생각한 한종구가 털어놓은 진실이란 건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종구에게 5년 전 살인죄의 대가를 물을 방법을 찾아내. 재심을 신청할 수도 없고. 반장님, 그런데 제가 반장님 말을 어떻게 믿죠? 그건 네 선택이지. 하지만 그날 이후 이런 비연이 있나 채별에게 찾아온 날벼락. 과연 그는 법정에 컴백할 수 있을지. 너네 집에 갈 수 있다면 다 자백할게. 드라마 자백이었습니다.